자, 이번에 부등식인데, 자, 일단 부등식이라는 게 뭔지는 당연히 알잖아, 그치? 부등식이 뭐야? 부등호를 뭐 한 거야, 지금? 사용해서 나타낸 식. 그게 뭐야, 지금 이제? 부등식이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그게 부등식이야. 그럼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도 부등식을 제일 처음 배우면 하는 게 뭐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이 이거거든, 이거. 1번은 좀 직관적으로 좀 당연해 보이지? 이게 뭐 3단원법 같은 느낌인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큰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하지 않는다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변하지 않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뭐 하더라? 변하더라. 똑같은 얘기가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중학교 때도 원래 이걸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러거든. 대소를 비교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봐.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A제곱이 AB보다 큰 게 맞아 틀려? A제곱이 AB보다 큰 게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에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A를 곱해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변하지 않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뭐 한다고 했어? 바뀐다고 했잖아. 근데 A가 양수의 음수에 대한 판단이 있어, 없어? 없어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는 어때? 지금 이제 틀려. 이런 것들이 나와, 알겠지? 처음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내가 B분의 1하고 A분의 1을 이제 대수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생각이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로 오려면 양변에 A, B를 나눠야 돼. 무슨 말이 돼? 여기서 여기로 오려면 양변에 A, B를 나눠야 된다고. 근데 A, B를 나누는 건데 지금 우리가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틀린다고. 원래 처음에 생각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A제곱하고 이제 B제곱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이 되면 뭐라고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절대값을 비교한다고 생각 가지면 좀 더 편하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 내가 A 곱하기 B가 양수인데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어떤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증명을 못해, 보통 수준에서는. 증명하려고 해봐. 생각이 잘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그때 얘네가 원래 대수비교가 좀 어려우면 증명을 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증명 못 하겠잖아. 만들어 가라고 했잖아. 부등식의 성질을 만들어 가라고 했는데 만들어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어떻게 만들면 되긴 하냐면 봐봐. A제곱이 AB보다 큰 거는 너무나도 어때? 양수 조건이니까. 여기서 여기 가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A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가 양수라고 보정이 돼 있는 순간 내가 곱해도 어때? 부등호 방향 안 변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AB가 B제곱보다 큰 거는 어때? AB가 B제곱보다는 큰 게 너무나도 어때? 당연하지. 그래서 보통은 이게 만들어 가려면 이렇게 1번 3단 논법 같은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생각을 못해.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뭐 안 까다로우면 하면 되는데 나는 좀 까다롭다, 주의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할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홀수 제곱한 거는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맞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증명 한번 해. 이제 무조건 맞게 돼, 이거는 일단은. 알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제곱은 뭘 비교하는 거라고?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세제곱은 지금 뭐야? 부호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는 이제 맞는다라고 생각 가져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질 수가 있냐면, 아까 방금 이렇게 푸는 게 조금 어때? 좀 만들어내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데 보통 A랑 B의 대소 비교하려고 얘가 양수면 내가 뭐보다 큰 거? A가 B보다 큰 거다라고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빼면 돼. 그래서 아까 내가
A제곱하고 B제곱 비교하는 게 어려운데 얘네를 내가 빼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미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니까 이거 플러스고, 그치? A랑 B랑 둘 다 양수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전체가 뭐인 거 알아? 양수인 거 비교할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사실 이것도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막히면 뭐 하면 되냐면 얘네가 빼면 돼, 그냥 원래. 그러니까 얘네 뭐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냐면 부호를 판단하겠다. 부호를 판단하겠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얘네를 좀 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이거 원래 공통수학 뭐에서 배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얘가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이지? 이것도 실수의 제곱이지? 양수가 아니야 무조건. A가 B보다 크다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생각은 뭐 하는 거라고 그냥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처음에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런 거 나오잖아. 만들어 가는 거야. 첫 번째 생각은. 근데 만들어 가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뭐 하라고 이제 내가 빼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거기 넣어 놓은 게 첫 번째 아까 수업 문제 하는 거에 넣어 놓은 게 이 문제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문제. 자, 그러면 사실 기억 정도까지는 만들어 가는 게 딱히 어렵지가 않아. 맞잖아. 기억 정도까지는 만들어 가는 게 어렵지 않지. 그치?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리면 뭘 비교하는 게 되는 거니까 B세제곱과 A세제곱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방금 이렇게 세제곱하는 거, 홀수제곱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면 되거든. 사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디귿 같은 경우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충분히. 그렇지? 대서 비교하는데 마플 시너지 제일 처음에 그런 주제야. 알겠지? 마플 시너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런 대서 비교하는 것들 나와서 이런 거 대서 비교하는 게 나와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겠다 생각인데 만들어 가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 하라고 두 개를 얘네를 빼가지고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그럼 지금은 얘네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지금 뭐야?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A가 1보다 크니까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럼 지금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네가 양수해서 A, B가 크다 이렇게 파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원래 대수 비교의 생각은 이제 첫 번째는 만들어 가겠다.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만들어 가겠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냥 빼자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251쪽까지 가보자. 오늘 할 거 다 쉬운 얘기들이, 좀 쉬운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부등식 초반에 하는 얘기들이라서 짜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사실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얘기거든. 중학교 때도. 자, 1차 부등식을 우리가 그러면 AX가 B보다 크다 이제 부등식을 풀고 싶어. 근데 지금은 X의 개수가 뭐야? 지금 이제 문자잖아. 그치?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A가 양수면 내가 A를 나누면서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 안 변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내가 A를 나누면서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겠지.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A가 만약에 0이 되면 만약에 B가 양수 같은 느낌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지금 0 곱하기 X가 1 이런 느낌이야. 지금 X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지금 성립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고 A가 0인데 지금 B가 음수가 되면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느낌이야? 지금 이제 0 곱하기 X가 지금 이제 뭐야?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의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0이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한 게 너무 당연해. 큰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이렇게 돼도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해가 특수한 경우를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지 않고 얘네를 해가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괜찮지?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자, 보자. 1차 부등식을 푸는데 우리가 x의 개수가 문자면 결국 뭐를 판단해야 돼, 보통은? 양수, 음수를 판단을 해야 돼, 보통은. 알겠지? 근데 지금 해가 특수한 경우가 언제 나온다고, 지금? x의 개수가 언제일 때? 0일 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이거 하나만 해보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보면, 자, 봐봐. 아, 그래. 528번에 1번 먼저 한번 봐볼게. 자, 528번에 1번 한번 보면 지금 얘네가 뭐라고 돼 있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나는 x끼리 묶고 지금 상수항끼리 묶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건 뭐야? 해가 특수한 경우잖아. 그치? 그럼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얘가 뭐일 때 생긴다고? 0일 때 생긴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1이 되거나 아니면 a가 뭐가 돼야겠구나? 마이너스를 돼야겠구나 생각 가질 수 있지. 그럼 a가 1이면 0 곱하기 x가 4야.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지금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지. 그럼 얘네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지금 이거는 항상 성립하지. 그치? 그럼 얘가 지금 해가 뭐라고 지금 모든 실수가 되는구나. 알겠지? 바로 아래 거 한번 풀어봐라. 아래 거 529번. 볼까? 자, 얘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래. 그럼 아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 뭐야? 뭐가 될 때고 x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 때라고 지금? 0이 돼야 될 때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어떻게 될 때야 지금? 같을 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그럼 b 자리에다가 뭐 a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든가 b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a 자리에다가 내가 b를 대입하면 지금 이건 거 보이지?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양수면 어떻게 돼? 항상 성립하지. 그럼 해가 모든 실수고, B가 음수면 어떻게 돼? B가 음수면 0보다 음수가 어떻게 작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는 B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음수가 된다는 거 얻어내야 돼. 그럼 그 다음 다시 이제 얘네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A 대신에 뭐를 대입해서 지금 B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거는 어때? 너무나도 지금 이제 당연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X의 개수가 문자면 얘네 뭐를 판단해야 돼? 부호를 판단해야 돼. 근데 지금 B가 뭐라고 나와 있어?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B가 마이너스 2B를 나누더라도 마이너스 2B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B를 나누더라도 부등호만 안 바꿔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딱히 어렵지 않지? 한번 더 해볼게. 아래 거 한번 해보자. 아래 거. 자, 다시 이번에는 자, 얘네가 부등식의 X의 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원래 방정식 할 때는 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 대입하지. 부등식은 해를 대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부등식을 해 형태로 만들고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쟤네 해가 지금 저 1차 부등식을 해 형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A-B를 나눌 거 아니야. 진혁아. 근데 얘는 지금 크단데 여기에 해가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이제 작다로 돼 있어서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됐어? 지금 반대. 그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부등호 방향 어떻게 줘야 되겠어? 바꿔줘야 되겠지? 됐지?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바꿨다는 얘기는 A-B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음수가 돼야 돼. 이거 체크해야 돼. 자, 근데 그러면 해가 X가 1보다 작다니까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지금? 1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돼?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A-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1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맞지? 맞아, 아니야? 돼? 그럼 다시 내가 얘네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B 대신에 3A를 대입해가지고 보이니? 그럼 4AX가 지금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A보다 크다를 풀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내가 뭐를 나눠야 돼? 지금 4A를 나누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에 양수 음수 판단을 해야 돼.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어디서 판단해야 되냐면 여기서 판단해야 돼. 지금 B가 2분의 3A잖아. 여기다가 들어가면 B가 2분의 3A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A가 음수야. 그럼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알겠지?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X의 부호가 X에다가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야? 양수 음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지?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얘가 언제일 때? 0일 때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가져줄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1차 부등식은 진짜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어. 알겠지? 좀만 쳤다 다시 하자. 자, 이번엔 그러면 이제 연립 부등식이거든. 연립 부등식.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뭐냐면 부등식을 하나의 한 쌍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묶어 놓은 거거든. 그럼 부등식의 해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얘네 부등식을 풀래. 그럼 원래 부등식의 해 형태는 항상 뭘로 만들어 우리가? 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그치?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그런 뭐냐면 그냥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역시 연립 부등식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자야. 수직선을 그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얘네가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상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 연립 부등식에는 지금 뭐야?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라고 여기서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알겠지?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한 5년 전, 6년 전은 중2 때 배웠었거든. 중2 때.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수직선 그리려고 했지만 겹치는 걸 머릿속으로 그냥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긴 하잖아. 그치?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무조건 뭘 그리는 거구나? 수직선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부등식의 해가 x가 1보다 크다랑 x가 3보다 크다 나오면 이거 내가 수직선 그리면 겹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연립부등식의 해라며. 그럼 당연히 겹치는 게 여기가 겹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될 게 너무 당연하겠지. 이게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 가져주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한 장 당겨보자.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꼴의 이제 부등식을 푸는 게 있거든. 이 꼴의 부등식을 푸는 게. 이 꼴의 부등식을 푸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연립방정식 할 때는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거나 지금 어떻게 해도 됐어? 아무거나 얘네를 묶든 A랑 C랑 같다고 한 다음에 이제 B랑 C랑 같다고 하든 뭐 상관이 없었잖아. 그치? 아무거나 둘둘 묶어주면.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네를 하려면 얘네를 이렇게 바꿔서 풀자가 기본 원리야. 봐봐. 자, 지금 여기서는 이걸 봐도 A랑 C랑 하고 B랑 C랑 같으면 A랑 B랑 C랑 같은 게 알잖아. 그치? 그럼 이 말과 이 말은 원래 같은 말이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네를 지금 AC, 지금 BC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여기서는 ABC의 대소비교가 다 되잖아. 근데 이 말만 봤을 때는 C가 제일 큰 건 알겠는데 A가 작은지 B가 작은지 알아 몰라. A랑 B의 대소비교가 안 되지. 여기서는 A랑 B의 대소비교도 되지. ABC의 대소비교가 다 나오잖아. 그치? 여기서는 A랑 B의 대소비교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야. 이해돼? 오케이? 이 말과 이 말 같은 말이 아니야. 얘네가 당연히 A랑 B랑 대소비교 안 되는 범위까지 나오니까 해가 좀 더 넓은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바꾸자? 얘네가 이렇게 바꿔서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하나 해볼까? 그러면 얘네 부등식을 풀라라고 하면 아까 내가 뭐라고 지금 이제 우리는 x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5x 마이너스 2로 바꿔서 푼다고. 그럼 부등식은 원래 해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얘네는 지금 넘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보이지? 근데 이것도 넘기면 지금 뭐야 3x가 3보다 크다가 돼가지고 x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이지? 그렇지? 그럼 연립부등식에는 얘랑 뭐 하는 거니까 겹치는 거라고. 겹치는 거. 그래서 헷갈리면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보이면 항상 먹으리라고 지금 수직선. 그래서 해가 얼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주면 된다고. 별거 없지? 오케이? 그래서 푸는 거 자체는 원래 별거 없으니까 알겠지? 오케이? 이거 하고 갈까? 그 다음에 지금 255쪽도 하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거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 자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배우거든.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하자. 자, x의 범위가 지금 이게 말로 할까? 자, 이걸 때 얘네 구한다고 하시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있고 y의 범위가 지금 1과 3 사이가 있어.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자,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더해가지고 가장 작을 때가 언제겠어? 가장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당연해? 작을 게 당연하지. 그치? 그럼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 더한 거라고 생각해서 0이라고 생각 가져주면 돼. 그럼 x랑 y랑 가장 클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2랑 3을 더할 때가 큰 것끼리 더할 때가 가장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얼마나 생각하면 돼? 5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별로 문제 없지. 그럼 다시 두 번째는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한다고 하면 x 빼기 y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 작은 거에서 뭐를 뺄 때야? 가장 큰 거를 뺄 때 가장 작지 않겠어? 맞지?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4겠지. 오케이? 근데 잘 봐. 자,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갔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 y는 3이 될 수 없단 말이야. 3이 될 수 있단 말이야. x 빼기 y가 4가 될 수 있어? 만 4가 될 수 있어? 될 수 없는 거랑 될 수 있는 걸 더했단 말이야. 뺐잖아. 그치? 될 수 있겠어? 될 수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등호는 항상 없는 쪽 따라가면 돼. 무슨 말이 돼?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 y가 3이야?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어 얘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등호는 없는 쪽 따라가면 돼. 알겠지? 없는 쪽. 그럼 다시 x 빼기 y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큰 거에서 뭐를 빼야 돼? 가장 작은 걸 빼야 되겠지. 그치? 등호는 없는 쪽. 이렇게 생각 가져주면 돼. 그럼 이제 세 번째는 x 곱하기 y나 이제 나누기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 끝값들을 곱해. 양 끝값들. 양 끝값들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1도 곱하고 마이너스 1이랑 3도 곱하고 2랑 1도 곱하고 2랑 3도 곱해. 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야? 이거지. 그럼 이거 적고 가장 큰 게 이거지. 이거 적으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등호 없는 거랑 있는 거니까 없는 쪽 따라가야 되고, 그치? 6은 지금 이제 뭐야? 등호가 있는 거랑 있는 거 곱했으니까 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우면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너네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라도 뭐 x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2x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거 하잖아.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양변에 2를 곱하고 더하기 1 내서 이렇게 하잖아. 맞지? 기억나지 이거?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x의 범위도 알고 y의 범위도 알면 뭐 2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어쨌든 연립부등식 계속 하자. 자, 그러면 256번 넘어가서 257번부터 하자. 어쨌든 푸는 건 했으니까. 자, 그럼 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연립부등식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연립부등식에서 지금 해가 주어졌어. 자, 그럼 일단 어쨌든 부등식은 항상 가장 기본이 뭐 하는 거라고? 해 형태로 만들고 해야 되잖아. 그치? 아까 내가 1차 부등식 할 때도 뭐라 그랬어? 우리는 해 형태로 만들고 비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일단 연립부등식을 해 형태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x가 지금 4분의 a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고 지금 x가 지금 얼마? 지금 4분의 b-5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얘네 해가 지금 저렇게 돼야 된대.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도 원래 해 형태가 지금 얘보다 큰 거랑 작거나 같은 것은 얘네가 해가 될 텐데 그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마이너스 3부터 언제까지가 돼야 된다고? 2가 된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 너무 어렵지 않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지 이거는. 오케이? 됐니? 다음 장 나와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번엔 해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대? 이제 같도록이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x가 1보다 작다랑 x가 3보다 크다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연립부등식의 의미가 내가 뭐라 그랬어? 연립부등식의 해의 의미가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얘네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1보다 작은 거랑 3보다 큰 게 겹치는 게 있니?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내가 x가 1보다 작다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있어도 우리는 지금 1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1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1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게 해가 없는 거야. 알겠지? 연립부등식에는 겹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는 얘네가 뭐를 갖도록이래? 지금 해를 갖도록이래.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해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제 뭐야? 마이너스 2x가 절로 넘어가면 뭐야? x지 x야? 4 빼기 2 하니까 지금 얼마였는데? 4 빼기 2 하니까 그냥 계산하자. 그냥 보기 뭐라고. 이거지 지금. 그렇지? 그럼 x가 뭐보다 크다로 보여. 4보다 크다로 보이지? 이거는 지금 이제 넘기니까 보이지 이거? 보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해를 갖도록이래. 해를 갖도록. 그럼 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겹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지금 내가 4가 여기 있으면 해를 가져야 되면 겹치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럼 2a 더하기 6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겹치는 게 뭐야? 생기니까 해를 갖는 거고 2a 더하기 6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겹치는 게 어떻게 돼? 지금 없는 거니까 해가 안 갖는 거야. 그치?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게끔 정확한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해를 가지려면 2a 더하기 6이 4보다 어떻게 된다고? 커야 된다고 생각 가져주면 돼. 괜찮지? 자,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양을 생각했잖아, 모양. 그럼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경계를 생각해 봐야 돼. 여기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뭐야? 2a 더하기 6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이 노란색의 수직선이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지금 파란색과 보라색을 봐야 돼. 파란색과 보라색. 자, 겹치는 게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치? 지금 4 하나 겹쳤잖아, 4 하나. 경계는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동시켜 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원래. 알겠니? 그럼 얘네가 같아져도 해가 있는 거니까 해를 갖도록 그러면 이렇게 생각 가져주면 되겠구나. 알겠니? 오케이? 까르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너네 그냥 한번 풀어볼래? 539번 한번 풀어봐. 539번. 어쩌나 했니? 잘하자 제발. 나 진짜 나 진짜 두렵다. 중간고사가. 할까? 잠시만. 자, 일단 해 형태를 만들면 이거 두 개 묶어야 되겠지. 아까 내가 무조건 어떻게 묶는 거라고 그래서 저거는 3x-8 2x-3 그다음 2x-3 4x- 얼마 이렇게 묶는 거라 그랬어. 기억하지? 이거는 무조건 차례대로 묶으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x가 뭐보다 작다야. 지금 5보다 작다지. 이거는 지금 중간에 계산하면 지금 이거잖아. 보이지? 그러면 x가 지금 2분의 a3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제 크다지.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연립부등식 핵심은 수직선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자연수 x가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a-3이 이렇게 있으면 겹치는 데가 여기잖아. 여기 자연수가 몇 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두 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두 개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지금은
4랑 3 들어가야 되고 정확한 모양 이렇게만 된다고 두 개가 아니야. 지금이 2가 여기 있는 것까지 해줘야 두 개야. 정확하게. 알겠지? 그러면 지금 2분의 a-3이 뭐랑 뭐 사이? 2랑 3 사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 다음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 경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2분의 a-3이 2로 가면 어떤 모양이야?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이야. 보여? 보라색과 파란색 보면 겹치는 게 몇 개가 돼? 이래도 3개 아니야. 이거 1로 가면이야. 여기가 색칠이 될 수가, 원래는 여기가 등호가 없잖아. 이게 색칠이 되는 게 아니야. 2분의 a-3이 2로 간다는 얘기는 이 부등식이 1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 노란색의 부등식이 1로 이동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보라색과 파란색을 보는 거야. 겹치는 게 몇 개야? 자연수가 3, 4 2개야. 말 이해되니? 돼? 그럼 지금 얘네가 2분의 a-3이 3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노란색이 어디로? 이 노란색이 3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여 이거? 그럼 지금 얘랑 얘를 보는 거야. 얘랑 얘랑. 그렇지? 얘랑 파란색이랑 보는 거야. 겹치는 거 몇 개야? 자연수가 1개지.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정확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돼? 어차피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가려고 맘먹고 와가지고 시킬 것도 없고 근데 해볼래 이거? 562번에 1번 한번 해봐. 뒤에 267번에 267쪽에 562쪽에 1번 한번 해봐. 진도 거의 막빠지긴 한데 수업 한 5번 3주면 진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쓰면 두 개인 건 이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호는 뭐냐면 노란색 수직선이 2분의 a-3이라는 거는 노란색 수직선이 이렇게 이동하면이야. 2분의 a-3이 2가 되면이야. 얘네? 그러면 지금 하얀색과 파란색을 보는 건데 그래도 몇 개라고? 2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나한테 물어봐. 어디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등호라는 게 뭐냐면 노란색이 2분의 a-3이 2가 된다는 거는 노란색이 2분의 a-3이 2로 이동하면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수직선이었잖아. 2분의 a-3이 a라는 건 얘네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면이라고. 이거랑 지금 뭐를 보는 거라고? 지금 파란 색깔 있잖아.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게 몇 개야? 지금 자연수가 2개잖아. 하얀색과 파란색이야. 맞지? 겹치는 게.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등호를 여기다 색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2분의 -3이 2가 되면 노란색 수직선이 어디로 이동하면? 2분의 a-3이 2로 이동하면이야. 그럼 얘랑 파란색이랑 겹치는 자연수가 몇 개야? 2개잖아. 그래도. 맞지? 그러면 2분의 a-3이 2가 돼도 2개라고. 같아도 2개라고. 그 말이야. 왜? 뭐 얘한테 말해. 범수야 뭐 문제 있어? 문제가 뭐야? 해볼까 그냥? 거의 다 하긴 했는데 한 3-4개? 3-4개? 2차 보든지 조금만 가르쳐주고 숙제 안 내려고 했는데
해볼까? 자, 봐봐. 그냥 하자. 자, 얘네 해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연립부등식의 항상 가장 기본이 뭐라고? 무조건 뭘 그리는 거라고? 수직선. 모르면 수직선 그려. 자. 그렇지? 그럼 해가 여기야. 근데 여기에 정수들을 합한 게 얼마가 되고 싶대? 마이너스 25가 되고 싶다잖아. 그치? 여기 등호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럼 더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잖아. 지금까지 더하니까 얼마야? 지금 이제 마이너스 18이야.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7 들어가야 마이너스 25지. 수직선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8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8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확한 모양을 만드는 거라고. 그럼 지금 2분의 a 더하기 2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 사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내가 그 다음 계속 하라는 게 뭐야? 그 다음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경계. 2분의 a 더하기 2가 만약에 마이너스 8이 되면 지금 수직선 몇 개? 여기 그 정수가 다 어차피 마이너스 7까지만 포함되고 마이너스 8 포함 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도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25인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근데 2분의 a 더하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7로 이동하면 돼? 마이너스 7이 빠지지. 오케이? 경계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연립부등식 핵심 포인트는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디 가냐면 다음에 활용해서 259쪽 가보자. 259쪽에. 자, 여기 이제 활용 문제인데 원래 내가 이거 연립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41번 문제거든. 541번 문제. 여기 몇 쪽이야? 259쪽 앞에 거 다시. 자, 그럼 541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얘네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해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왔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해도 못하더라고. 딱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 과부족 문제인데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이거 하나만 해보자. 자, 보자. 자, 여기 H고등학교 실습실에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몇 명이 남는데 5명이 남는데 그럼 내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 의자 수를 X라고 하면 당연히 저기까지만 말만 봐도 7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학생 수는 7x 더하기 5인 건 너무나도 어때? 당연하지. 이 정도는.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봐봐. 자, 지금 의자가 8명씩 앉으면 이래. 이거 의자야. 8명씩 앉으면 이래. 여기 8명씩 앉을 거야. 8명씩. 그렇지? 그러면 지금 빈 의자가 몇 개가 남는데 지금? 얘네가 빈 의자가 5개 남았다고 칠게. 그럼 아까 내가 의자가 전체가 몇 개라고 지금? X개에서 시작했지. 그럼 얘네가 지금 8명씩 앉으면 8명씩 맞지? 빈 의자가 5개 남았는데 그럼 생각이 뭐냐면 봐봐. 여기에 한 명이 앉으면 이건 빈 의자니? 한 명이 앉으면 빈 의자가 아니지. 어쨌든 앉긴 앉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으로 보는 거냐면 학생 수가 최소가 될 때는 여기에 한 명이 앉을 때고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는 여기가 8명이 앉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학생 수가 최소가 될 때는 여기 한 명이 앉아도 빈 의자는 아니라며. 한 명이 앉으면 학생 수가 최소고 제일 많이 앉으면 8명씩 앉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8명이면 학생 수가 최대겠지. 그럼 식을 만들면 돼. 자, 방금 아까 학생 수가 7x 더하기 5라며. 그럼 학생 수가 가장 작을 때는 자, 봐봐. 아까 전체가 x개인데 5개 빼고 1개 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x 마이너스? 천천히 하면 이게 똑같이 따라하면 별로 문제가 없거든. x 마이너스 6개지. 5개 빼고 1개 뺐잖아. 전체가 x개인데 그러면 학생 수가 최소가 될 때는 8명씩 x 마이너스 6개 의자에 앉고. 호주야 이거 보고 있니? 여기에 한 명이 앉을 때가 뭐라고 지금? 최소라고. 돼?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여기까지는 몇 명씩 앉고 8명씩 앉고 여기에 몇 명이 앉을 때가 최대야? 8명 최대. 이렇게만 씩 세울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럼 이것도 원래 둘둘 딱 지어도 되긴 하지만 그냥 미세먼지 같은 팁인데 그냥 이게 8x 빼줘서 부등식 성질을 이용하는 게 그냥 계산이 좀 더 편하긴 해. 알겠지? 오케이? 낭비에는 8x 빼가지고 하는 게 보통 괜찮지?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서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식을 못 써요 애들이 고등학교 돼도. 알겠니? 저것만 가르칠게. 그 다음에 261쪽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자 261쪽 가면 이번에는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야. 절대값 부등식. 자 그럼 내가 예전에 절대값 푸는 해법은 이미 다 말했거든. 절대값 나왔어. 내가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문제 풀면서 하자. 문제 있는 대로 하자. 263쪽 가보자. 263쪽. 자 이미 내가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다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절대값 푸는 가장 기본이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지금 쪼갠다라고 얘기를 했어. 똑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나는 2번은 범위를 쪼개서 풀어. 2번. 저거 우리 글 앞에서 했었지. 방정식 풀 때.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2번은 자 얘네가 0이 될 때가 언제야? 얘네가 0이 될 때 마이너스 1라고 언제야? 지금? 2잖아. 그래서 내가 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갠다라고 했어. 0이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그럼 x가 지금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1과 지금 2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괜찮지? 이 정도. x가 2보다 크면 양수지. 양수 맞지? 그럼 뭐야? 2x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다니까 x가 뭐야? 3보다 작다 나와서 여기서 지금 되는 거는 언제부터야? 얘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양수고 이거는 음수지. 돼? 이거 되지? 그럼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이 범위에서 넣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푸니까 얼마야 지금? 이거지? 그럼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는 지금 이 범위에 성립하는 건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성립해? 이게 성립하겠지. 그럼 되는 걸 찾으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뭐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게 범위를 쪼개서 푼 거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이해돼? 이게 범위 쪼개서 푸는 거 괜찮지? 그럼 두 번째가 내가 예전에 풀 때도 뭐를 이용하라고 그랬었냐면 약간 정의를 이용해서 풀지 않았었나? 말 기억나? 이거 방정식 풀 때도 내가 너네 예를 들어가지고 방정식 풀 때도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x 더하기 1이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었잖아. x 더하기 1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었잖아. 괜찮아? 그럼 지금도 어떻게 푸는 거냐면 봐봐. 절대값 x가 만약에 내가 1보다 작다고 나왔어. 그럼 원점하고의 거리가 몇 칸 이내란 얘기야? 한 칸 이내란 얘기잖아. 오른쪽 한 칸과 왼쪽 한 칸과 오른쪽 한 칸 이내란 얘기 아니야. 괜찮지? 그럼 절대값 x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뭐야? 오른쪽에 3칸보다 멀거나 왼쪽에 3칸보다 멀거나 하겠지. 부등식에서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풀어.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래 545번 같은 거 봤어. 545번 같은 거 545번에 1번 같은 걸 봤어. 545번에 1번. 그럼 1번 같은 걸 보면 아까 내가 저런 거는 범위를 쪼개기보다도 2x-a라는 게 원점하고의 거리가 몇 칸이네? 6칸 이내니까 왼쪽 6칸, 오른쪽 6칸이라고 해서 문제를 푼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a를 더하고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지금 얘네 해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b다라고 하면 끝나겠지. 이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고. 알겠니? 오케이? 괜찮지? 근데 또 한 번 더 볼게. 만약에 546번에 1번 같은 거 봤어. 1번 같은 거. 그러면 이것도 물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냐 하면 얘네를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가질 수도 있잖아. 맞지? 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가 이건 절대값이지.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항상 뭐보다 크니? 0보다 크지. 그럼 얘네가 만약에 x가 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야. 그럼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은 거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봐봐. 정의를 이용해서 풀 때도 절대값 x가 뭐 a보다 작다거나 또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해서 a가 음수면, 자, 이거는 뭐가 되겠어? a가 음수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될 테고, 자, 절대값이 음수보다 큰 거는 항상 어때? 당연하지. 그치?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 지금 해가 뭐든 실수가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해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이것도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도 원래는 얘네를 이렇게 풀어도 돼. 사실 풀면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얘가 지금 음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 지금 해가 없는 거라고. 알겠지?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오늘 준 프린트에서 보면 이런 문제 있잖아. 지금이 이런 문제 있잖아. 맞지? 그럼 그럼 얘가 얘네를 풀라고 하면 범위를 쪼갤 수 없잖아. 정의를 이용했다 생각은 너무 당연한 흐름이잖아. 당연하지 않아 원래? 맞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음수면 절대값 쓸 때는 해가 이렇게 뭐가 되게 특수한 꼴로 나와버려. 맞지? 그러면 쟤네가 해가 저런 형태로 나오려면 보자마자 뭐인 생각? b가 양수해야겠다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니? b가 양수겠다 생각은 그냥 보자마자. 알겠지? 그럼 나머지는 어렵잖아. b가 양수라고 생각 가져주면 우리 아까 얘네를 푸는 게 오른쪽으로 b보다 클 수도 있고 지금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b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럼 내가 얘네를 지금 ax가 지금 b 더하기 1 또는 지금 ax가 지금 마이너스 b 더하기 1 해서 a를 나눌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문자가 들어가면 얘네 뭐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며. b가 양수야. a 곱하기 b가 양수네? 그럼 a도 뭐야? 양수잖아. 그치? 그럼 부동 방향을 우리는 나눠줘라도 어떻게 돼야 돼? 안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얘가 뭐가 되고 지금? 6이 되고 얘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푸는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구나? 2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 괜찮니? 오케이? 오늘 쉽지 않아? 안 쉽니? 어려워? 아씨, 안 쉬면 안 되는데. 쉽다 생각해, 계속. 쉽다 생각해. 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더 풀 수도 있냐면, 절대값 푸는 이제 마지막이, 여기 264쪽에 보면, 너네 이거 기억나?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었는데,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면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설명하면 갖다 버리니까 이게, 그치?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 설명하실게, 다시. 봐봐. 그럼 사실, 이거를, 약간,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얘네 해가 되면, 얘네가 뭐냐면,
y는 fx가 y는 gx보다 아래에 있는 이제 x, 원래 이게 이론이거든 부등식에서. 돼?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그럼 얘가 얘네를 해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 너가 뭐라고 지금? 얘가 y는 5보다 지금 뭐라고 지금? 아래에 있는 지금 뭐라고 지금? x. 원래 이게 부등식에서 그래프랑 부등식의 관계야 원래.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오케이? 그럼 얘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지. 그럼 내가 예전에 그릴 때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도 가장 기본은 뭐 하는 거야? 범위를 쪼개는 게 원래 가장 기본은 맞아. 근데 절대값에다가 내가 1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 얘네가 0이 되는 값들을 대입하라 그랬어. 그럼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니? 0이고 여기 얼마야? 3이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지. 그럼 얘네가 0이 되는 값 대입하면 얼마야? 2고 얼마야 지금? 3이지. 이건 그냥 연결하면 돼. 절대값이 0이 되는 거 사이값끼리는 그냥 연결하면 돼. 양 끝은 내가 뭐만 보라 그랬냐면 기울기만 보라 그랬어. x가 2보다 크면 양수지. 맞지? 그럼 x의 개수가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야? 2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지. 근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 y는 5보다 어떤 부분이야 지금? 아래에 있는 부분이잖아. 아래에 있는 부분 아니야? 여기 x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지금 이제 양수가 되는 거잖아. 양수. 얘랑 5가 만나는 거잖아. 그치? 3인 거 보이지? 여기는 뭐야 지금 이제 음수가 만나는 거잖아. 맞지? 돼? 그럼 여기 얼마야 지금 이제 마이너스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 해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267조 가봐. 267조. 564번 문제 한번 봐볼래? 이게 해를 갖도록이잖아. 그러면 지금 물론 아까처럼 범위를 쪼개서 풀 수도 있어. 그치? 범위를 풀어서 풀 수도 있어. 쪼개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해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훨씬 간단해 보통. 그럼 봐봐. 아까 해의 의미가 뭐라고 지금? 해의 의미가 얘네보다 y는 k보다 어떤 부분이라 그랬어? 아래에 있는 x들이라고 했잖아. 아래에 있는 부분의 x. 맞지? 그럼 해를 갖도록이라면 뭐가 돼야 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얘네 그래프 그려보자. 아까 그래프 어떻게 했어? 얘네가 0 되는 값 대입했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얼마야? 0이고 이거 2지. 1 대입했어. 얼마야 지금? 6이고 0이지. 여기 0 대입했어. 그냥 x가 지금 1보다 크면 양수지. 그치? 기울기가 얼마인 그래프? 4인 그래프. 이거 기울기 얼마니 지금? 2인 거 보이잖아. 그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그치? 기울기가 얼마인 그래프? 마이너스 4인 그래프. 이게 이 그래프야. 그치? 그럼 아까 내가 y는 k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며. k가 이런 데 있으면 뭐가 있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기지. 그럼 해가 같도록이야. 근데 k가 여기 있으면 지금 얘가 y는 k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해가 없잖아. 그치? 그럼 해를 갖도록 하려면 k가 어떻게 지금 뭐보다 커야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 2보다 커야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절대값 문제에서 해의 조건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편해. 이거 이 문제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여기 0. 여기 0. 그 유격이 x의 증가랑 계산한 거야. x의 증가랑 2, y의 증가랑 4. 이거 아까 암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나도 계산한 거야. 계산한 거야.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뭐 한 게 아니라. 이건 보자마자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 충분히. 맞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프 안 그리고 식으로 풀면 좀 압도적으로 불편해지긴 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은 딱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다음 마지막이, 이거 계산하는 것만 조금만 연습하고 가자. 그냥 2차 부등식이. 다음 시간에 바로 하게끔. 270쪽에, 자, 봐봐. 조금만 연습하고 가면 될 것 같거든, 그냥.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부등식이 아까 뭐라고 지금? 자, 만약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고 싶어. 그렇지? 이거 그냥 다음 시간 할까? 다음 시간 하자. 다음 시간 하고 하면 되지 뭐.